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과 24일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날짜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이 가장 유력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아베 총리의 공식 기자회견은 정기국회 폐회 다음 날인 지난 6월 18일 이후 2개월여 만이고요. 이 아베 총리는 어제 오전 총리 관저로 출근해서 2주 만에 각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총리 직무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9월 1차 집권 시에도 불과 사퇴 발표 이틀 전까지도 국회에 출석해서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병원 행에 대해서 일정을 공개하고 건강 이상설 논란이 일도록 내버려두는 이유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퇴한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명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베 총리의 중도 사퇴설과 함께 후계 구도에 대한 논란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내각법 구조에 따르면 총리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총리가 자리를 비울 경우 미리 지정한 강요가 임시로 총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아소 부총리가 1순위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그리고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장관의 순입니다. 네. 한편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부로 연속 제2밀수 2799일을 달성해서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기록을 넘어서서 최장수 총리에 등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 소식인데요.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붕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이유가 나왔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7시쯤 인도 중서부 마하드 지역에 있는 5층 건물이 붕괴해서 11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매몰됐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로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우기인 상황에서 낡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의 붕괴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서 폭우로 인한 붕괴 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치인의 말에 따르면 지어진 지 10년이 지난 이 건물은 마치 카드로 만든 것처럼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당국은 국가재난대응군 소속 세 팀과 소방관 그리고 중장비, 탐지견 등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현재까지 60여 명을 구조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형체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붕괴된 잔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는지 또 얼마나 살아있는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생자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인도에서는 9월까지 이어지는 우기에 건물 붕괴 사고가 굉장히 잦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뭄바이의 4층 건물이 무너져서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7년에는 인도 전역에서 1161개의 건물이 무너져서 12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존자들이 빨리 구조돼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주로 가볼 텐데요. 지난해 호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저희도 현지를 연결해서 상황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런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산불조사위원회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 여름에도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산불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진 호주 산불 위기를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산림을 불태운 매우 비정상적인 사태로 규정을 했는데요. 특히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지난해 550만 헥타르의 산불 피해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지난해 산불 당시에도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상기후 현상을 그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보고서 역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방제 활동을 총괄하는 중앙기구 신설이라든지
예방 산불 기준 개선 그리고 공중 방제 자산 확충 등 정부에 대해서 76개의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기후평가기관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호주는 61개 국가 중에서 56위를 차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정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호주에서는 사막지대인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이 해안가를 따라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공기오염 상황도 상당히 심각해졌는데요. 이 당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최고 단계의 경보가 발령이 되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휴무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폐질환, 심장병, 천식 발생률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미세먼지 때문에 호주에서 마스크 착용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네네. 물론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 마스크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했지만 서양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지금까지도 논란을 벌이고 있는 곳들이 많죠. 예. 그런데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이 우리나라 스타벅스 파주 야당 역점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매장 직원들이 감염을 피한 것에 대해서 특히 주목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일 이 슈퍼 전파자가 2층 매장 에어컨 밑에 앉아서 2시간 30여 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행과 대화를 나눴고 이 여파로 2층 매장을 이용한 27명의 손님 모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 2층 매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직원 4명의 경우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까닭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당시에 에어컨과 함께 마스크 미착용이 대규모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파지 사례와 함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이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저항과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최근 더운 날씨로 인해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사실 입과 코를 완전히 막는 형태로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착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